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개체에 비해 약해서 혼자 생존하기 힘들어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학교, 집, 직장 등 어디를 가나 남들과 어울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책, 홀로서기 심리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라라는 임상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예요. 책에서 크게 자아, 감정, 관계, 세상, 총 4가지 파트로 나눠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자아편에서는 저자가 사람들에게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와 내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의 조건은 경제적, 심리적으로의 독립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가 좋아 보이는 등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죠. 홀로 설 수 없어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 어딘가에 기대려고 하고, 그런 의존성 때문에 일상은 점점 더 괴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 술, 도박, 마약 등 여러 가지의 마음을 기대곤 해요. 하지만 이 중에 사람, 즉 타인에게 기대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끊임없이 옆에 있을 사람을 찾아 헤매요. 반대로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해서 매사에 자기에 대한 가치를 타인이 평가한다고 느끼고 그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누구보다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일을 밀어붙여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의존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너무 높은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다그치며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마음을 기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해요.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땐 성공한 배우자를 곁에 두거나 능력 있는 자식을 키워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등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게 되죠. 이런 노력이 매번 성공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세상 일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결국 부족한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며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면 행복하겠지만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분을 띄웠다 추락시키는 만큼 오히려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홀로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에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해요. 우리는 이쯤에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 서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을 기대지 않지.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습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해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총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홀로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타인의 사소한 말에 흔들리는지, 내 감정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대가 무례한 것인지 혹은 내가 예민한 것인지 고민이 들 때 생각해야 할 것들, 부정적인 생각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2번째 파트인 감정편에서는 감정 패턴에 대해 다뤄요. 누구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취약한 부분이 있죠. 사람들은 같은 일을 겪고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부드럽게 넘어가는 문제 앞에서 나는 유독 요동치고 흔들리는 감정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민한 자신 때문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예민한 구석을 갖고 있어요. 그 예민한 부분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고요. 타인과 다른 나만의 감정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서 일어나는 감정은 너무 격렬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통제할 힘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미리 감정의 패턴을 알고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길러야 해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세계관을 통해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감정 패턴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반영해요. 우리가 반복하는 감정 패턴의 밑바탕에는 세상은 이럴 것이다, 남들은 이래야 한다, 나는 부족하다, 혹은 나는 잘 돼야 한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필요가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감정편에서는 감정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 무기력, 우울, 불안, 3가지 감정에 대한 내용, 감정 기복에서 탈출하는 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3번째 파트 관계편은 홀로서기 훈련법 3가지와 인간관계에서의 홀로서기, 사랑에서의 홀로서기에 관해 다뤘어요. 책의 저자는 100여 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 CEO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해요. 그 당시 그는 경력직 매니저를 뽑는 문제로 고민 중이었는데 후보자들의 경력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삶에 대한 가치관 등 다양한 자질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지금까지 직원을 뽑아온 경험이 많고 회사에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능력이 중요할 텐데 왜 다방면의 자질을 두고 골치 아픈 고민을 하냐 물었다고 해요. 그때 그 CEO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사람을 뽑는다는 건 정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의 능력만 오는 게 아니라 그의 과거와 그의 세계가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로 몸과 마음을, 이성과 감성을, 과거와 현재를 함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현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인간은 때로 이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지를 고르는
매우 비합리적인 존재예요. 그러니 한 사람을 두고 그의 능력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그 CEO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체득해 온 것이겠죠. 회사는 일을 위해 성인들이 모인 공간이며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기에 크게 갈등할 일도 마음 상할 일도 없는 것이 당연하죠. 이성적으로 목표를 공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 함께 달려가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이 정말 그렇게만 돌아가나요? 회사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고 적절한 보상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나고 비참해지고 우울해지다가 사표를 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죠. 비교와 평가, 비난과 무시가 난무하는 곳, 나의 정의와 너의 옳음이 끝없이 전투를 벌이는 곳, 그곳이 바로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합리성, 효율성, 이성에 의해 돌아가는 공간인 회사에서마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회사에서 갈등을 다룰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직장 생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 친구,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 중 감정이 고조되어 대화가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자기 관점을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감정이 건드려진 상대는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처받은 자기 마음이 하는 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이 하는 말을 듣는 경청의 자세예요. 우리는 신뢰와 연결하는 기반 위에 관계를 쌓아나가고 싶어 해요. 인간관계는 단순한 교환 거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문제를 다룰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가가야 해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줄 테니까 너도 이만큼 줘 라고 생각하는 자세는 갈등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식이 아니에요.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홀로서기에 대해 부탁을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관계에서 홀로 선다는 것의 진짜 의미,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중요한 이유, 상처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대화법,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며 마음을 표현하는 대화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외에도 사랑에서의 홀로서기와 관련해서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거리 두기가 필요한 이유,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더 자유롭게 해주려는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상대와 오래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번째 파트 세상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아끼고 돌보기 위한 심리 레슨, 홀로서기 훈련, 실전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고 큰 공감을 얻어 홀린 듯이 책을 읽어 나갔어요. 저자는 어렸을 때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를 보고 어른이란 저런 사람이구나를 느끼며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고 믿었다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30살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되어 있겠지? 이렇게 살고 있겠지? 아마 20대 중후반만 돼도 이 정도는 하면서 살고 있을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하지 않나요? 그런데 막상 20대 중반, 내년이면 20대 후반이 되는 저는 제 어릴 적 기대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마냥 아이 같고 서툰 것도 많아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좌절하는 순간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도 똑같이 느꼈다고 해요.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보니 막상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생각한 어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친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함에도 한결같이 모든 게 못마땅했대요.
외모도 성격도 능력도 별로인 자신이 싫었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 미웠고 불공평한 세상이 불만스러웠다고 해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싫어하니 다른 사람을 품어줄 여유가 없어 말과 행동도 늘 뾰족했겠죠? 그렇다고 저자인 라라가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고 타인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며 잘잘못을 가리고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옳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요. 이 구절들을 읽으며 마치 지금의 저를 적어놓은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나를 싫어하고 그 내가 이렇게 된 이유에 온갖 핑계를 갖다 붙이며 타인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러고 싶지 않아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는 저자가 15년 동안 상담해온 여러 내담자들의 사연을 각색하고 섞어서 담아냈어요. 그 사연들이 때로는 내 이야기 같기도 친구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만큼 스스로가 이상한 게 아니고 홀로 서기는 어려운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마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저에게 홀로 서기가 필요한 이유, 즉 현재 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마음의 운동을 해나가며 마음의 건강을 찾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해요. 대인관계가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별로일까 고민하며 우울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